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조금 전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인터뷰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먼저 대선 후보로 선택되신 것, 결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그리고 뭐 선택을 해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저를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5월 9일에 강력한 우파 신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들이 홍 후보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자, 당원과 국민들이 홍 후보님을 선택한 네, 이유에 네.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예. 제가 우리 당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알려져 있고 또 당 대표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또 지방 치사를 하면서 업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를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예. 글쎄,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박근혜 정부 여당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오늘 당의 이제 대표 선수가 바뀌었죠. 네.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핵당하고 또 이제 사법 처리당하고 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는 갔죠. 이제는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홍준표가 되었죠. 네. 정책도 다를 테고 주위 인물들도 다를 테고 또 나라 끌고 가는 방향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당의 대표 선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지금 당이 제가 후보가 되면서 친박 비박이 없어졌어요. 지금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계파 없이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계파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예. 자, 앞서서 박근혜 정부와는 뭐 정책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홍 후보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앞세우고 싶은 그런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제 공약 발표한 게 검찰 개혁 공약이죠. 그리고 국방 공약이고 예. 세 번째가 식수 정책, 서민 복지 이런 공약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미의 관심사는 안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선 하고 핵 미국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어떤 말씀이신가요?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예. 네. 전술 핵무기를 지금 나토 쪽에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이태리나 터키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 특수 11군단 20만 명 가량 돼요. 그 최정예 침투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병 특전 사령부를 창설해서 일당백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공약들을 앞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바른정당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유승민 후보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수 후보 단일화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 후보가 2명 나와서는 표가 좀 분산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당에서 아마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바른정당하고 앞으로 아마 접촉할 겁니다. 예. 아, 접촉을 하실 거다. 근데 그러면 단일화를 지금 보수 후보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국민의당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국민의당 그 하는 말씀들을 보니까 거기하고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아, 국민의당과는 힘들 것이다. 그럼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그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아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때문에 분당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탄핵이 지금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구속까지 됐잖아요. 예. 그래 됐는데 원인이 되었던 탄핵 전부 끝나버렸는데 다시 안 한다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없죠. 네. 원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이 핵심 친박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네. 그거는 아주 뭡니까 그 마이크로한 문제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정치할 것 같으면 정치 그만둬야죠. 예. 지역적인 그래 하는 건 부분이다. 아니고 서로가 이제는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하나가 되는 게 맞죠. 네. 자, 이제 홍준표 지사께서 후보가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부분을 고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홍 트럼프라는 별명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뭐 이 별명을 싫어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뭐 직설화법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거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 직설화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자성어도 많이 알고 중국사도 많이 알고 네. 일본사도 알아요. 그런데 직설화법이 아니고 그걸 꾸밈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말을 빙빙 돌리겠습니까?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빠져나갈 그런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되셨으니까 조만간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 마감 시간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퇴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이 사퇴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려고 하면
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또 사퇴를 합니다. 예. 그 기초단체장 출마하기 위해서 또 도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또 사퇴를 합니다. 네. 묘하게 이번에는 연쇄 사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거 비용이 300억 이상 듭니다. 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300억의 도비를 들여가지고 선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내 대통령 출마한다고 나올 때 한 달 동안 앞으로 1년 정책을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권한대행이 1년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자,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가 딴 것보다도 내 한마디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 야당에서 우병우 김기춘 실장을 크게 욕을 했어요. 친인척 관리 잘못하고 주변 관리 잘못했고 대통령 잘못 모셨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 역할, 김기춘 역할 5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그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없었습니까? 그거는 비리로 출발해서 비리로 끝난 뇌물공화국입니다.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뇌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한 사람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김기춘 플러스 우병우하고 둘이 합친 역할을 노무현 시절에 했는데 예. 그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10년이 지나니까 국민들이 잊어먹을 것이다. 그래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는데 그게 사회 정의에 맞나? 정치 도의에 맞나?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이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되겠느냐? 그거네 한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지금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중계차로 현장에서 연결을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한번 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